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요 1.13%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의 니케이,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홍콩의 항생지수까지 모두 1%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확산되는 것 같고요. 동시에 중국에서 들려온 뉴스 하나가 있었거든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중국의 시안 지병의 봉쇄 조치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중국은 글로벌의 공급망이잖아요.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한번 또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같은 걸 받았는데요. 이메일로 받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최근 들어서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학교 업무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리고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좀 집에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 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자, 이렇게 학교에서 또 가정통신문도 오고 그리고 중국의 시안 지병에 다시 락다운이 시작된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에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거 아닌가 좀 심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자 입장에서 든 생각은요. 이렇게 좀 큰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혁신의 바람이 다시 한번 거세게 불 수도 있겠다. 보통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요. 커다란 이슈, 커다란 문제점이 있을 때 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세상이 진화하는 게 바로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들어졌던 혁신의 모습, 뭐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혁신의 바람이요. 한동안 계속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혁신도 혁신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좀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입니다. 아닌가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일은 음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7자가 두 번 겹쳐서 기분이 좋은 7월 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요. 어제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0.36%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0.2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35%,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네요. 러셀 2000만 0.79%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지수는 다 올라갔는데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니까 올라간 종목도 좀 보이긴 하지만 떨어진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일단 올라간 종목을 보면 루시드가 오래간만에 5.69% 상승을 했고요. 크리스퍼가 3.05% 상승했습니다. 레모네이드 2.82, 로빈후드 2.74, ABCL이 1.93, 쿼버가 1.77, 테라다인이 1.36, 마이크로소프트가 1.28%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 1% 정도 올라간 종목이 꽤 많이 됩니다. 자, 반면 떨어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종목이 코인베이스고요. 업스타트 역시도 6.68%나 하락을 했네요. 자, 니오가 6.18%, VNOM이 5.16% 떨어졌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로블록스 5.1, 파이버가 4.73, 우버 4.53%, 인텔리아 4.2% 정도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한 2%, 3% 떨어진 종목은 굉장히 많았던 하루다. 따라서 성장주 중에서는요, 떨어진 종목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 파망을 비롯한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살펴보니까요,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28, 구글이 1.13, 엔비디아 1.11, 애플이 0.96% 올라갔고요. 메타 플랫폼즈 0.94%, 아마존도 0.95% 올라갔습니다. 반면 떨어진 종목이 두 개 있는데요. 테슬라가 0.57, 그리고 넷플릭스가 0.98% 소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화면은요, 연준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federalreserve.gov라고 써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를 보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연준에서 FOMC 미팅의 의사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우리가 줄여서 FOMC라고 부르잖아요. 자, FOMC 미팅이 지난 2022년 6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자, 6월달 미팅의 그 의사록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횡보를 했잖아요.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얘기를 그냥 정리해서 발표를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시킹알파의 기사에서요, 지금 FOMC 미팅의 의사록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잠시 핵심 사항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내용은 많이 없거든요. 자, 페더럴 리저브, 연준의 폴리시메이커가 이제 연준 의원들을 얘기하죠. 자, 연준의 의원들은 지금 판단을 했다. 어떤 판단을 했냐면 한 50bp 아니면 75bp 정도를 올리는 것이 적당하다. 다음 미팅에서 그 정도 올리는 것이 맞겠다라고 지금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달에 이 FOMC 미팅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0.5%라든지 0.75%포인트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은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들은 또한 인정을 했다. 그래서 가능성을 인정했다라고 써 있는데요. 어떠한 가능성이냐면 좀 더 제한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태도가 좀 더 적당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연준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잠재력이 있는데 어떤 잠재력이냐면 이렇게 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강력한 정책을 피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잠재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인지 이번에 연준의 오피셜들은 말을 하나 빼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발표할 때 폴리시 스테이트먼트가 있거든요.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지난달에는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난달에 있었는데 빼버린 그 표현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정책을 잘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2%까지 낮출 수 있고 동시에 강력한 고용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2%까지 내리고 고용 시장까지 좋게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체인지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변화한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FOMC 의원들이 이번에 동의를 했다. 어떤 동의를 했냐면 이번에 발표한 스테이트먼트에서 또 하나를 생략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또 하나 없어졌니 봤더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상황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죠. 이제는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잘 대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것을 전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레피셜을 좀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 이제 FOMC 의사록에 발표가 된 겁니다. 따라서 별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심하게 올라가거나 요동치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졸트 레포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는 PMI였습니다. 졸트는요,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을 찾고 있고, 그래서 고용 시장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PMI는 위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합니다. Purchasing Managers Index이거든요. 그래서 Purchasing Manager는 구매 담당 그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구매 담당자가 봤을 때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 비즈니스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즈니스가 악화되고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지수가 50이 넘으면요, 지금 현재 경제가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구매자들이 봤을 때, 구매 담당자 관리자들이 봤을 때 지금 기업의 비즈니스가 오히려 수축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졸트 그리고 PMI가 어떠한 현상을 보여줬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졸트입니다. Job opening,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11.25 밀리언입니다. 따라서 5월에 지금 1125만 개의 일자리가 열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치는 4월 달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4월 달에는 11.68 밀리언이었는데 11.25 밀리언으로 줄어들었죠. 자, 이러한 수치를 발표하는 것은 레이버 디파트먼트, 노동부죠. 노동부에서 졸트 리포트를 발표를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5.95 밀리언의 사람들이 지금 unemployed다. 따라서 같은 달에 잡을 찾고 있었던, 그래서 실업자의 숫자가 지금 6밀리언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 얘기는 지금 5.95 밀리언이라는 사람들이 잡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열려있는 일자리의 수는 11.25이기 때문에 거의 1대2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당, 그러니까 지금 실업을 당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한 사람당 열려있는 일자리는 1.9개다. 따라서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다. 잡을 구하는 사람보다 열려있는 일자리가 한 2배 정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9라는 그런 수치는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발표가 됐다 그랬죠. PMI를 다른 말로 IS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ISM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뉴팩처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죠. 제조업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지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비스 지수죠. 6월달 서비스 지수가 55.3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0을 넘어가면요, 구매 담당자가 봤을 때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서비스 쪽은 지금 굉장히 좀 화랑이겠죠.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관광계, 여행업계, 호텔, 항공계 이런 데는요, 향후 이번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역사상 없었던 최대의 호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어제 두 개 발표의 지수를 보면 지금 ISM도 그렇고 졸트 리포트도 그렇고요, 리세션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죠. 굉장히 좀 고용 지수가 좋게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조업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관리자 그 구매 담당자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산업이 팽창하고 있다, 비즈니스가 점점 더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리세션을 경험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지수가 바탕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요, 이번 주 금요일이 첫 번째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다리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 나오면요, 우리가 직접 한번 지난달의 고용 상태가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조금 더 클리어한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리포트의 내용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리세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런데요, IMF 국제통화기금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IMF 국제통화기금의 치프니까 총재라고 부르죠. 이 총재 이름이요, 게오르기 에바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녀는 지금 possible global recession,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리세션이 올 확률을 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리세션의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굉장히 좀 불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 우리가 국제 통화 기금이라고 부르는 무시무시한 기관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IMF 그러면 조금 그 악몽이 생각이 나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IMF의 총재가 지금 수요일 날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지금 경제 상황의 전망을 보는데 굉장히 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월 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난 2개월 동안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그녀가 전망할 때
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리세션이 올 확률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그 시기는 내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IMF의 매니징 다이렉터 총재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인데요. 자, 이 사람이 로이터 통신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제통화기금은 지금 다운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안 했고요. 몇 주 후에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지금 현재 2022년 경제 성장률을 3.6%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건데요. 3.6%도 사실 지금 수정이 돼서 낮춰진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몇 주 후에 추가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만도 세 번째 수정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2022년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2023년은요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리세션의 확률이 2023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강력해진다. 따라서 리세션이 올 확률이 내년 정도에는 굉장히 높다라는 게 현재 IMF 총재의 의견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골드만삭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골드만삭스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에 리세션이 굉장히 좀 깊숙한 리세션,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두 개의 테크 기업들이요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과연 골드만이 보기에 리세션과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테크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하우스홀드 테크 기업,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기를 만드는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딥 리세션, 심각한 리세션이 오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의견은 골드만삭스가 안겨주고 있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발표가 됩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애플이고요. 두 번째 기업은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자, 두 기업이 만약에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면, 따라서 골드만삭스도요 심각한 리세션이 온다고 전망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베어 케이스니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정말 커다란 그런 깊숙한 리세션이 발생을 한다면, 경기가 완전히 침체된다면 이 두 기업의 주가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는요 포캐스팅을 지금 마일드 슬로우다운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오긴 하는데 굉장히 좀 경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하기를 weakening consumer sentiment,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의 그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 기업들의 스펜딩, 지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두 기업, 애플 그리고 휴렛 패커드 두 기업의 밸류가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기업 모두요 올해 들어서 이미 2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컨슈머 일렉트로닉 커버리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식을 커버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떨어질 리스크가 보이는 종목이 아무래도 소비재 중에서 아무래도 전자제품을 파는 이러한 종목이요 가장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만약에 디맨드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면 그 의미는 이제 경기가 심하게 좀 리세션을 들어가면, 침체가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그들의 베이스 케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는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 글을 쓰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굉장히 쉘로우라는 것은 얕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지만 엄청나게 많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둔화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의 의견이다. 골드만삭스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면, 경기가 심하게 침체가 된다면 애플은요 22% 정도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는요 33% 정도 감소할 것이다. 어디에 비해서 20%, 33%냐면 지금 컨센서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 예상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22%, 33%가 적게 나올 것이다. 따라서 어닝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애플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지고 있는데요. 12개월에 걸친 그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157을 주고 있었는데 1년 후에 130까지밖에 주가가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애플의 주가가 142입니다. 따라서 142에서 1년 후에 130이 된다면 1년 동안 주가가 오히려 8% 넘게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목표 주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줄이고 있다. 레비뉴 포켓을 줄였다. 그래서 애플이 여러 가지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뭐 맥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이런데 그 모든 세그먼트의 예상치를 지금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딱 한 부분만 올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맥입니다. 맥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M1, M2를 그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한 칩을 설치하면서 맥의 판매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맥 컴퓨터의 판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레비뉴가 신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 비즈니스 부분은요, 다 지금 포켓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맥만 계속해서 디맨드가 올라가고 있고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또한 시장 점유율도 향상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또 하나의 기업이 있었죠. 휴렛 패카드인데요. 이 휴렛 패카드 같은 경우는 베어 케이스를 보면 따라서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침체를 하게 되면 아마도 38%나 컨센서스의 그 예측치보다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이런 기업들, 따라서 전기기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그 애플의 그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테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매크로의 영향을 잘 지켜보면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캐시우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100만 년 만에 캐시우드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의 플래그십 펀드, 플래그십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크인베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RKK죠. ARKK라는 ETF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샤프 바운스, 그래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근거가 있냐면요, 불리시한 테크니컬 패턴이 보인다. 자, 테크니컬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불리시한 ascending triangle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ascending이 뭐냐면 상승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트라이앵글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삼각형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ARKK, 아크 이노베이션 ETF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그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는 전문가 이름은 더글라스 벌시고요. 자, 이분은 차트 스마터라는 주식 기관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 이름만 봐도 기술적인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CEO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상승하는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뭐냐면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5월달 중순부터 주가 창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요, 이 최고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저점이요, 계속해서 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선을 이렇게 거보니까 트라이앵글, 즉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삼각형이 위쪽을 향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나왔을 때 보통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이 상승하고 있는 ascending triangle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자, higher lows, 그러니까 higher lows라는 것은 이제 계속 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요, 계속 하락점, 그러니까 가장 그 낮은 점이 그 경신이 되고 있죠. 최하점이 경신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는요, 최하점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5월 중순부터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쪽을 보면 47달러에서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저항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선 47달러에서 막히고 있는데 결국 이 두 선이 만나면서 그 삼각형이 완성이 되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그러한 현상이 보통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47달러를 넘게 되면 익스플로시브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폭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요. 근데 폭등이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냐면
화요일 날 ETF가 이미 9.1%, ARKK가요 하루 만에 9% 넘게 상승한 일이 화요일 날 이미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 유명한 인베스터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요, 2022년 정말 최악의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녀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었던 많은 혁신 기업들이요, 정말 올해 들어서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주 위주로 주가의 그 급락이 너무나 심했던 것이 2022년 전반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가 참담했죠. ARKK는요, 지금 현재 YTD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50% 이상 폭락을 한 상태고요. 52주 최고가랑 비교를 하면 무려 65%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매크로의 영향으로 이제 매크로의 변화가 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을 살펴봐도 이 우리가 기술적 차트 분석을 한 거랑 비슷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에 오일 가격, 그리고 석유 가격이죠. 그리고 레이튼 채권 금리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갑자기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채권의 금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사실 인플레이션의 공포감을 조성시키면서 성장주를 굉장히 괴롭혀 왔는데, 이 성장주가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RKK에 들어가 있는 탑 홀딩즈, 가장 좀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1등은 줌입니다. 줌이 지금 현재 전체 ARKK의 1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가장 비중이 높은 줌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 동안 주가가 9% 정도 올라가면서 반등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로크인데, 로크 같은 경우도 6%나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차트상의 분석을 보면 ARKK가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굉장히 추세가 좋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경기 상황이 좀 안정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한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차트 분석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당장 오일 가격이 내일 모레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리세션에 들어가면서 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치솟을 수도 있고요. 뭐 게다가 전쟁이 악화될 수도 있고 갑자기 끝나버릴 수도 있고, 따라서 지금같이 너무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인 이 변수가 넘쳐날 때는요,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 캐시우드가 그동안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좀 정말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바람을 해봅니다. 자, 행운의 7자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7월 7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인데요. 기분 좋게 좀 긍정적인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전문가 한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이분은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가 흔들리는 그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기사의 내용이요,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도 미준의 방송은 계속됩니다. 오늘 8시 방송에서는요, 미국의 최고의 그 기관 15곳에서 미국 증시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들이 제시하는 그 S&P 500 예상 주가가 있거든요. 이 예상 주가에 좀 총정리를 해보고 과연 이들의 그 주가 예측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저녁 영상도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also amusing because you're going to get some diversity of opinion between me and Steve Weiss, who was just next to me on the screen there. He and I have been at opposite ends of the spectrum here. I am seeing far more positive than negative, and I think Joe and Shannon gave me a lot to work with there. You know, Joe was mentioning crude oil prices. I'm really taking a look at gasoline futures. RBOB, reblended oxygenated blend gasoline futures are down 25% in a month.
Now, that takes some time to reach the pump, to reach the retail gasoline level. But over the coming weeks, you should be seeing gasoline prices coming down. And while that may not show up in June's CPI report, it eventually will. That should take a little bit of heat from the Fed as far as the fire that they're building to raise interest rates. And to your original question, I think the minutes will show they're ready to go another 75 basis points this month. But after that, if gasoline futures are coming down, that's a major contributor to inflation. It's also a major contributor to consumer sentiment, which we know has been terrible. So if that comes off the mat, you can see consumption picking up, you can see profits picking up. But the bottom line is this, David. Right now, we're in a mood where good news is bad news. You can see that in today's economic reports. The JOLTS survey showed 11 million job openings, which is also almost twice as many unemployed people. That's a tremendous ratio. Jobs are plentiful. And the ISM Surveys Index came in better than expectations and clearly expansionary. The market's down today because we're in a good news is bad news environment. That won't last for long, especially if inflation eases. So I'd look for better times ahead.